오늘 정가 이슈를 함께해 주실 두 분을 모셨습니다. 정기남 정치리더십센터 소장, 그리고 이준석 바른미래당 노원병 지역위원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평창 올림픽을 위해서 남으로 왔던 북한 선수단 그리고 응원단 299명이요. 20일 가까운 여정을 마치고 오늘 다시 북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시 봅시다라고 하던데요.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고생했어 진짜. 잘 가요. 정리야 잘 가. 나중에 봐. 나중에 봐. 그거는 뭐. 다시는 못 볼 수도 있으니까 아프지 말고 서로 잘 지내고 있다가 꼭 다시 보자고 얘기했어요. 눈물의 이별이었습니다. 이제 곧 다시 보자. 그리고 가는 길 든든하라고 간식도 챙겨주곤 했었는데요. 우리 측이 말이죠. 다시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실제로 이번에 사실 어렵게 결성된 단일팀이었기 때문에 좀 네. 헤어지는 아마 그 마음이 더 이제 아팠을 거라 봅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이제 북미 관계가 냉각되고 이런 것을 보면요. 앞으로 네. 스포츠 교류라는 것이 거의 유일한 돌파구로서 활용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저는 스포츠 교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계속 네. 이어나가려고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만 이제 아이스하키라는 것이 경기가 그렇게 많이 치러지지 않기 때문에 저 선수들끼리 만날 기회라는 건 제한될 수 있겠지만 앞으로 많은 스포츠 교류가 있기를 또 기대하겠습니다. 네. 아이스하키 단일팀 경우에는 결성부터 순탄치 않았었는데요. 눈물의 이별이었습니다. 현정화 선수도 저번에 그러던데 이게 짧아도 이 같은 동족이라는 게 어쩔 수 없나 봐요. 그렇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헤어짐이라고 하는 것은 만남을 잉태해야 되는데 네. 그렇지 못했을 때는 정말 저런 좀 그 뭐 가슴으로부터 나오는 좀 그런 눈물도 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한편에 그 1991년도에 우리 남북 탁구 단일팀이 결성됐을 네. 때 그때를 다룬 영화 코리아가 생각났거든요. 소위 이른바 리브니 선수와 현정화 선수와의 어떤 그 탁구 단일팀의 감동을 담았던 영화가 기억나던데 저는 아마 이런 마음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여론도 따가웠었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하나의 팀으로 되면서 국민 여론도 상당히 좀 우호적으로 바뀌었고 또 이게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지 않을까라는 어떤 우려. 리브니 선수도 27년 거리였거든요. 아직 못 만나고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저는 어떤 그 헤어짐의 슬픔으로 보여지지 않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다시 만나자 약속을 했지만 기약이 없습니다. 지금 일일이 손편지 그리고 함께 찍은 사진을요. 북한 선수들에게 우리 측에서 전달을 했던데요. 아프지 말고 꼭 다시 만나지 않아서 부둥 껴안았던 남북 단일팀 선수들이었습니다. 자, 응원단과 선수단 지금 머리 감독까지 울먹이는 장면이 포착이 됐네요. 근데 사실 뭐 이제 감독 같은 경우에 머리 감독 같은 경우에 초기에 정치인들이 어떻게 이런 선수들의 희망을 짓밟을 수 있냐는 취지로 이제 글을 올리기도 하면서 네. 상당히 단일팀에 부정적인 것을 보도됐지만은 사실은 내용을 살펴보면 그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사전에 협의나 통보 없이 뭐 단일팀으로 인해 기회를 잃게 된 선수들에게 해가지고 좀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들, 뭐 메달권에 네. 있지 않다, 뭐 이런 말들 하면서 그런 그렇죠. 부분을 지적한 것이었지 단일팀 자체를 만든 것은 머리 감독에게 상당한 도전이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결과적으로는 성공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다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 북한 선수단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 돌아가게 되면은 네. 이제 한국 선수들과 다시 교류할 기회가 없다는 것을 아까부터 이제 계속 이제 슬퍼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북한이 빨리 개혁 개방의 길로 들어서 가지고 스포츠 네. 교류라는 게 더 이상 특이한 일이 아니게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 과제 아니겠습니까? 그걸 기대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다 떠났습니다. 서울에 남아있는 북한 인사는 바로 말씀하신 김영철과 고위급 대표단인데요. 남은 일정 뭘 할지 오늘은 뭐 했는지 물론 간간히 브리핑은 합니다만 여전히 베일에 쌓였습니다. 이 고요를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해 뜨기 전에 가장 어두운 거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어쨌든 청와대에서 만난 건 아니지만 네. 평창에서 의미 있는 어떤 그 만남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쵸. 그 이후에 김영철 그 부위원장 같은 경우는 지금 아마 어떤 좀 비공개 일정을 통해서 그 후속 조치들 어떤 실질적인 어떤 실무 협의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니겠는지. 이를테면 어제 이제 조명규 장관도 만났지만 또 네.
오늘 그 오찬을 통해서 정의용 정의용 안보실장도 실장. 만났다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네. 또 이런 것들이 아마 실질적인 논의에 지금 주력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아마 지금 싸늘한 국내 여론도 좀 감안한 거 아닌지 그래서 좀 뭔가 로키로 네. 또 드러내는 공식 행보보다는 조용한 어떤 지금 어떤 접촉들을 이어가고 있는 느낌입니다. 아,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네. 살펴봐야 될 것이요. 지금 이제 평창 올림픽 기간 중간에 국민들을 이제 올림픽에 환호했지만은 실제 네. 이제 아직까지 다 안 한 숙제들이 있는 거거든요. 지금 정부에는 그 숙제가 뭐냐면 결국 이번 평창 올림픽을 위해서 잠시 연기했던 한미 연합 훈련 같은 경우에 언제 재개할 것이냐. 네. 제가 알기로는 이미 뭐 미군 쪽 소식통을 들어보면은 이미 날짜는 확정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아, 평창 올림픽 그래요? 시작되기 전부터. 그것이 대중에 뭐 공개되진 않겠지만은 이런 지점에 있어가지고 만약에 북한이 다시 한번 연기를 지금 비공식적으로 요청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그것을 우리 정부가 미국에 설득해야 되는 입장이라든지 하면은 이거는 지금 김영철 부위원장 와 있을 때 미국과의 네. 또 물밑 대화를 통해 가지고 풀어나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아마 수면 밑에서는 엄청난 지금 뭐 양국, 삼국 간의 지금 이 탐색전이 네. 벌어지고 있을 거라 봅니다. 그러니까요. 청와대도 아니고요. 평창 모처에서 문 대통령과 김영철이 만났고요. 또 오늘은 호텔에 두문불출하는 듯 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정의용 안보실장과 오찬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뭔가 계속 좀 수면 아래에서 백조처럼 물밑 움직임이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어떻습니까? 이 비핵화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도 북한 측은 흥분하지 않고 의외로 속내를 비쳤다고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북한 측의 지금 태도를 보면은요, 기본적으로 모처럼 만들어진 남북 관계 어떤 개선 흐름, 또 네. 북미 대화의 가능성이 어찌 보면 가장 높아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도 보여지거든요. 그래요? 실제로 오늘 정의용 실장과의 어떤 그 오찬을 통해서도 아마도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후속론이라든지 또 북미 대화의 어떤 그 가능성에 대한 어떤 보다 분명한 의지를 서로 확인하는 그런 네. 어떤 자리가 되지 않겠나 예상되어지고요. 저는 특히 오늘 정의용 실장을 접촉하는 과정에서 그 배석한 이도훈 북핵 육자회담 수석 대표가 조만간 곧 또 미국의 특사 자격으로 지금 가게 돼 있거든요. 네. 어떤 실질적인 어떤 역할을 할 것으로 좀 예측이 되어지고요. 뭐 그런 것들이 아마 이게 전체적인 조용한 행보 속에서도 네. 실질적인 어떤 성과를 내고자 하는 그런 노력으로 좀 비춰지는 측면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대화를 시작하자라는 이야기를 이제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 대화를 시작하면 가서 이제 실질적인 논의를 하고 이런 경우도 있지만은 네. 외교관들 얘기 들어보면 대화를 시작한다라는 얘기는 사실 결론을 정해놓고 움직이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우리가 대화 시작에 방점을 두는 이런 언론의 보도도 있는데 반대로 북한과 미국이 대화를 한다는 건요 이미 어느 정도 접점을 찾은 겁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대화 개시를 위해 가지고 물밑 작업 속에서 상당한 이견 표출이나 이런 것도 있을 가능성도 있는데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